담담하던 양반인데 결국 이렇게 가는구먼. 끝까지 고집부리더니 결국 꼴이 이렇지. 뭐 자업자득이지. 장례식장 뒤편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 그들은 아버지를 조롱하듯 이야기하며 검은 정장 차림으로 유경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5명 남짓한 그들은 조문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거만하게 뒷자리에 앉아 서로 속삭이더니 이내 그중 한 명이 검은 부적 하나를 꺼내 아버지의 영점 앞에 던져놓는 것이었습니다.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그 부적은 마치 아직 갚지 못한 빚을 상징하는 듯 섬뜩했습니다. 유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꼭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삼촌, 전직 담각 조원이자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한성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침착해, 유경아. 지금은 아니야. 한성의 낮은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경은 이를 악물고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낄낄거리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저거 정만식 딸이구나. 707특임대 출신이라던데. 별거 아니야. 이젠 혼자 남은 여자일 뿐이지.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유경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버스 기사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어둠의 그림자들과 엮이게 된 걸까요? 707특임대에서 갈고 닦은 유경의 직감은 그들이 단순한 조문객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아버지의 과거를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그 남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유경을 향해 씩 웃으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만식 딸,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 유경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유경은 몰래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대운 미행 기술을 활용해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 근처의 한 카페로 들어갔고 유경은 창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태진 형님한테 보고해야지.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진. 그 이름에 유경의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불안하게 중얼거리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만식 장례식 다녀왔다고 말씀드려. 딸도 받고. 유경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경은 아버지의 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책상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넘겨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이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회사 동료 김철수 보증 3천만 원 2013년 8월 이자 급증 원금 5천만 원으로 증가 2014년 1월 연대 채무자로 변경됨. 유경은 수첩을 읽어내려가며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보증을 섰다가 큰 빚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산회에서 명예 도용 의심. 태진이라는 사람이 협박. 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유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유경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섭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유경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과 함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금산회의 태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만식, 시간 다 됐다. 내일까지 사업 준비하고 와. 이 도망갈 생각 말고 나와서 이야기하자. 딸한테 피해 주기 싫으면 순순히 따라와.
협박성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 밤에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강남구 뒷골목에서 만나자. 안 나오면 딸부터 찾아간다. 유경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위험한 약속 장소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당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유경은 수첩과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는데. 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유경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경찰서에 다녀온 후 한동안 말을 잃으셨던 그때 말입니다. 혹시 그때부터 이미 무슨 일이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오신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유경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그저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빠,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아빠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유경은 금사내와 태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셨던 단서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추적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제과점 사장이 아닌 707특임대 출신 정유경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유경은 아버지가 단순한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수첩 속 프로젝트 독수리 파일이 사라졌다는 불길한 문구는 아버지의 죽음이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비밀과 얽혀 있음을 암시했고, 이는 유경으로 하여금 묻혀버린 진실을 찾아 거대한 조직이 검은 그림자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과 휴대폰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들, 특히 매 프로젝트라는 알 수 없는 이름과 사라진 기록. 유경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 즉 707특임대 시절의 경험과 동료들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망설일 틈도 없이 유경은 주저없이 연락망을 뒤져 옛 전우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정사. 그녀는 707특임대의 무기 및 전술 전문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찾아내고 복잡한 전술을 설계하는 데는 그녀를 따를 자가 없었죠. 두 번째는 이상사. 그는 정보통신과 해킹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떤 보안 시스템이든 뚫어내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데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 유경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위험한 특수부대 생활을 뒤로하고 각자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으니까요. 박정사는 작은 공방에서 수제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고, 이상사는 평범한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겪었기에 다시는 그런 위험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유경아, 우리가 손 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이상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경이 아버지 정만식의 충격적인 과거, 즉 그가 국정원 소속의 비밀 요원 잠흑이었으며 잔혹한 범죄 조직 금산회과 그 수장인 태진에게 쫓기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인 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만식 선배님이 자문이었다고? 그리고 그게 금산회랑 연결되어 있어? 박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상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유경의 말을 경청했죠. 매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 프로젝트가 국정원이 정만식에게 맡긴 극비 임무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진이 이끄는 금산회대 국제적인 인신매매 및 돈세탁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관련된 모든 파일이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했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이건 조국을 위한 마지막 임무가 된 거라고. 이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옛 전우이자 선배였던 만식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셋은 과거 그들이 훈련받았던 비밀 아지트와 비슷한 분위기에 버려진 창고를 급히 임시 작전 기지로 꾸렸습니다. 낡은 작업대는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졌고, 먼지 쌓인 벽에는 복잡한 조직도와 연결망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경은 아버지의 수첩에서 얻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금산회대 조직원들과 그들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사는 도자기 공방에서 몰래 가져온 듯한 흙 묻은 상자에서 최신형 도청 장비와 초소형 카메라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면 놈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잡아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낡은 노트북을 조작하며 금산회대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수많은 담화벽과 암호화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자 상상 이상의 규모의 돈 세탁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에 위치한 한 해외 은행을 통한 수상한 거래들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죠. 이봐, 유경아, 금산에 가. 여기 항구 도시에 있는 한 은행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돈이 수천억이야. 이건 단순한 돈 세탁이 아니라고. 뭔가 더 큰 게 있어. 이 상사가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상사가 해킹한 금산회대 내부 서버에서 우연히 오래된 녹음 파일 하나를 발견한 것이죠. 파일 이름은 독수리.mp3. 직감적으로 유경은 그것이 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태진의 잔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만식 그 늙은이가 자문이었다니. 어쩐지 끈질기더라니. 그래, 그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선 없애버려야지. 이어서 들리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님. 확실하게 처리하고 매 프로젝트 관련 파일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녹음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날짜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유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태진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국정원 요원임을 알고 있었고 매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잔인하게 제거했던 겁니다. 이 녹음 파일이야말로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금산회대 눈을 피해 그들의 보복을 피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은 모든 것을 결정할 겁니다. 사투 끝에 진실의 파편을 움켜쥔 순간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복수는 차가운 칼날과 같아서 명확한 목표와 치밀한 계획 없이는 자신마저 베어버릴 수 있다. 이젠 무자비한 집단 흑룡과 그 수장 태진을 향한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다. 정유경은 흑룡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진실탐사보도팀의 김 기자를 찾아갔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다. 김 기자는 조직범죄를 파헤치는데 정평이 난 용감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지만 동시에 냉철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처음에는 김 기자의 눈빛에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협박과 보복이 난무하는 조직 사건에서 단순한 개인의 주장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유경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정유경이 아버지 한만식의 수첩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과 함께 그의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녹음 테이프를 내밀자 김 기자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테이프에는 흑룡 조직원들의 은밀한 대화와 태진의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거대한 그림이 있어요? 이 증거들이라면 해볼 만합니다. 김 기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함께 오랜 시간 굶주렸던 사냥꾼의 예리함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태진과 흥룡을 세상에 폭로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단 하나, 태진의 입으로 직접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 위장 작전의 핵심은 바로 태진과의 직접적인 대면이었다. 정유경은 거액의 자금 세탁을 원하는 큰손 투자자로 위장하여 태진에게 접근하기로 했다. 가장 위험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접 마주해야만 놈의 본색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녀의 제안에 김 기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함정을 파는 것, 그것이 유경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유일한 길이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한정식집의 은밀한 룸이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값비싼 도자기들이 놓인 공간은 그들의 음모를 감추기에 더없이 완벽한 배경이 되었다. 정유경은 정체를 숨긴 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사업가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김 기자는 그녀의 노련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석하며 테이블 밑에 초소형 도청 및 송출 장비를 교묘하게 설치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태진이 특유의 거만함과 함께 등장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돈 냄새를 맡고 있었다. 정유경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진을 직시하며 날카로운 언변으로 그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태진 씨, 흥룡의 그림자 뒤에 숨어 사람들의 인생을 농락하는데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그림자는 영원히 숨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빛을 만나면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녀의 도발적인 말은 태진의 오만한 가면을 벗겨냈다.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일관하던 태진은 정유경이 그의 약점을 꿰뚫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점차 이성을 잃고 흥분하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교활한 뱀이 제 몸의 비늘을 스스로 벗겨내듯 그는 숨겨왔던 탐욕과 잔혹함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 바닥이 다 이런 식이야. 내 손에 노란한 놈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한정식집 외부의 배난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팀장이 음성 녹음 및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는 태진의 모든 행동과 음성을 생생하게 포착하여 진실탐사보도팀의 소셜미디어 채널과 협력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매우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매 사냥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김 기자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파트너처럼 능청스럽게 태진에게 물었다. 그 순간 매 사냥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태진의 숨통을 조이는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진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어떻게... 누가 감히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순간.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당황한 태진이 정유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위협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이 활짝 열리며 박 팀장과 예도 블랙아웃 팀원들이 호련히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태진과 그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노련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손놀림에 태진의 부하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꼼짝 마라, 태진. 박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외부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실시간 중계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한 것이다. 태진은 모든 증거와 함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그를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보며 정유경은 잠시 해방감을 느꼈다. 짓눌렸던 어깨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을 뿐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흥룡의 뿌리를 뽑아내는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 기자와 블랙아웃 팀원들, 그리고 진실을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로 이후 몰아닥칠 거대한 후폭풍을 감당하고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가는 것뿐이었다. 태진과 흑룡의 핵심 간부들이 체포된 후 정유경과 김 기자, 그리고 진실탐사보도팀은 밤낮 없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확보된 녹음 테이프, 아버지 한만식의 수첩에서 해독된 매 사냥 프로젝트 관련 문서, 그리고 박 팀장과 블랙아웃 팀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촘촘한 그물처럼 흑룡의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냈다. 특히 매 사냥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채업을 넘어 국가의 기밀을 빼돌리려는 거대한 음모였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진전은 국가보훈처의 전폭적인 협력이었다. 김 기자의 끈질긴 설득과 정유경의 확고한 증거 제시 덕분이었다. 수많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끝에 마침내 한만식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지키려다 벌어진 치밀한 살인사건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흑룡의 실체와 매 사냥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다 희생된 것이었다. 아버지가 단순히 버스 기사가 아니었음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숨겨진 영웅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정유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억울한 사고가 아닌 정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고 한만식님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 한만식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최고 등급의 훈장이 추서되는 영광을 안았다. 서울 현충원에서 진행된 추서식은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정유경은 단상에 올라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억울함이 풀린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부심과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짐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정유경은 그가 남긴 유산과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의 일부를 뜻깊은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만식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했지만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의 열정을 누구보다 존중하셨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재단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사회의 밝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로써 아버지의 정의로운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태진 사건 이후 정유경의 삶은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걷히고 그녀는 다시 작은 빵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다.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한 그녀의 빵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녀가 만드는 빵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를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비밀을 지키려 했는지, 내 사냥 프로젝트의 깊은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은 없는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세상의 어둠이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단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유경은 빵집 창가에 기대어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석양에 물든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엿보였다. 마치 그녀는 알고 있는 듯했다.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진정한 공의가 완전히 설 때까지 그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진실의 불씨가 피어오를 때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경처럼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